네, 오늘 4장 마지막 부분 상태 방정식의 솔루션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장 지금 과도응답을 쭉 다루고 있는데, 네, 오늘 리뷰는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바로 4의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4의 10절의 주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솔루션 오브 스테이트 이퀘이션, 상태 방정식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해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장에서 익혔던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한 그죠?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한 미분방 정식의 솔루션 그 과정이 있었죠. 그 라플라스 역변환 과정을 똑같이 이제 여기 상태방 정식에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차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2장에서 다루었던 미분방 정식은 말 그대로 싱글 인풋 싱글 아웃 단일 입출력 시스템에 대한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2차 미분방 정식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한 그 2차 미분방 정식의 해를 다루는 게 주로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상태방 정식을 다룰 때 상태방 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2차 미방이면 이제 2차 미방을 1차 열린 미방으로 바꾸는 게 상태방 정식이죠. 그러니까 단일 입출력,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도 또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인 경우에도 이 상태방 정식의 폼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런 폼을 유지하죠. x 이퀄 ax bu, 그 다음에 y 이퀄 cx 플러스 du 이런 폼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여기 u가 입력이고 여기 입력이죠.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출력인데 출력이죠. 출력. 네. 출력이에요. 입출력인데 근데 상태방 정식의 장점이라고 할까? 상태방 정식이 고등 자동제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드밴스된 컨트롤 시오리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입출력이 단일 입출력이든 다중 입출력이든 뭐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 폼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상태방 정식은 그냥 미방 자체죠. 미분 방정식 자체예요. 단지 이제 n차의 미분 방정식을 또는 뭐 2차 열린 미분 방정식을 1차 열린 미방으로 바꾼 거죠. 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이퀄 ax 이퀄 bu라는 것은 결국 1차 미방을 매트릭스 형태로 A라는 시스템 매트릭스, B라는 인풋 매트릭스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형태가 되는 거지. 네. 다시 한번 얘기지만 U가 입력인데 단일 입력이든 다중 입력이든 Y가 출력인데 단일 출력이든 다중 출력이든 이 상태 방정식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얘기예요. 4의 10절과 4의 11절 내용이 이걸 읽었는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솔루션을 구할 때는 단일 입출력 시스템, 그러니까 U도 하나, 그러니까 입력도 하나고 Y도 한 개, 출력도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교과서 예제도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피지컬한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단일 입출력에 대한 그 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중 입출력으로 조금 확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다중 입출력에 대한 예는 거의 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 주어지면 쭉 가볼까요? x 이퀄 ax 이퀄 ax 플러스 bu 이걸 특별히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y 이퀄 cx 플러스 d를 이제 출력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이게 계속해서 틀렸네, 그죠? 이건 역변환이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이죠.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자 이게 벡터식인데 벡터식도 상관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x다지면 s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초기치 x가 벡터니까 그대로 벡터 형태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지. 그 다음에 ax 사실은 이제 여기 이 x닷은 펑션 오브 타임이지. 펑션 오브 타임이고 이것도 이제 펑션 오브 타임이고 u도 펑션 오브 타임이지. 시간에 대한 함수지.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출력 방정식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펑션 오브 타임이 펑션 오브 s로 그대로 내려온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방정식에서 이 AX를 좌변으로 넘기면 S 마이너스 A에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초기치는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x0 플러스 BUS. 근데 이제 이게 그 A가 아니라 2x2 매트릭스다. S는 스케일러잖아요. 여기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주죠. 그러면은 여러분 Si-A라는 역시 이것도 A가 2x2면 Si-A도 2x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S를 구하려면은 Si-A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취해주고 좌변은 어떻게 될까? 우변은 어떻게 돼요? X0 플러스 BUS. 그죠?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Si-A의 매트릭스의 역행렬, 인버스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분의 어드 조인트. 그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역시 계속 n by n을 유지하죠. 만약에, 원래 오리지널 위방이 예를 들어 2차 위방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이렇게, 이런 2차 위방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y를 x1으로 정의하고 y 프라임을 x2로 이렇게 상대 변수를 정의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많은 학생들이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x 이꼴 어떻게 되죠? 0, 1 y가 x1이니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이렇게 x 플러스 bu는 이렇게 0, b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A 매트릭스 이게 이제 B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예를 보면. 그러면 이제 SI-A는 계산할 수 있겠죠. SI-A 매트릭스. 예, 여기다 쓸 수도 있는데,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SI-A. S-1. 이게 A2, S 플러스 A1.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2x2가 된다는 거죠. 요게 역행렬 구하려면은 SI-A의 행렬식 여러분들 불러보세요. 디터미넌트 SI-A는 어떻게 될까요? S 스퀘어 플러스 A1S 플러스 A2 이렇게 되겠죠? 잖아요. 여러분들 종이다 써면서 이렇게 물론 3장으로 충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많이 연습해봤겠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S 스퀘어 플러스 A1S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드 조인트 SI-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 2x2의 어드 조인트는 구하기가 쉽죠? 보통 이제 2x2가 A, B, C로 줬다.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위에다 썼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어드 조인트 SI-A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요거와 그죠? 요거 순서를 바꾸고 S 플러스 A1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치워주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A2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I-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SI-A의 어드 조인트 이걸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개를 구해서 그죠? 이 두 개를 구해서 여기 딱 집어넣으면 역시 2x2 매트릭스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아까 어떻게 실수를 한 것 같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구하고 어드 조인트 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US, U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많이 나오듯이 입력이 유닛 스텝이다. US는 S분의 1이 되겠죠. S분의 1을 집어넣어주고 X의 초기치, 예를 들어서 X의 초기치라는 것은 이제 X1, X2 이런 경우는 이제 X1 포지션, 초기치, X2 초기 속도 둘 다 0이라면 00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초기치가 어떤 값을 갖는다. 초기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근데 0이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예. 이것도 초기 속도, 초기 위치, 초기 속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쭉 진행을 해주면 결국 XS에 대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벡터니까 X1, S, X2, S 2x2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초기치가 0이고 D 매트릭스가 0이다. D라는 것은 이제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했죠. 보통은 D가 0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YS 읽고 C에 디터미넌트 SI-A 분의 어드조인트 SI-A 곱하기 여기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 곱하기입니다. BU.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오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출력이죠. 여기 출력이고 U가 입력이잖아요. 입력에.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의 전달함수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만큼이 결국은 전달함수 GS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단일 입력이고 출력이 단일 출력이다. 그러면 전달함수는 이제 단일 전달함수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입력이 둘이고 출력도 둘이다. 그럼 이 GS는 2x2 매트릭스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2 input 2 아웃풋이라면 이렇게 전달함수는 4개가 나올 겁니다. 교과서에 그런 예제는 잘 없지만 만약에 입력이 3개다.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다. 그럼 2x3 전달함수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실제로 그 손으로 해보면 네,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요거는 이제 결국 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어떤 상태방 정식 A, B, C, D가 주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는 그 과정이죠. 정확히 반복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40절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응답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시간응답. 예. 라플라스 역변화를 통해서.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달함수의 분모는 SI-A.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요 네 가지. 예를 들어 지금 2x2 입력도 2개고 출력도 2개인 그런 경우인데 G11, G12, G21, G22 4개 전달함수가 있지만 이 모든 전달함수의 분모는 항상 DS. 분의 이제 이 분자가 4개가 나오겠죠. 분자 4개가 보여요. 결국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성분 요 4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에다가 B 매트릭스와 C 매트릭스 곱한 형태지. 그러니까 근데 이 분모 DS는 결국 디터미넌트 SI-A와 같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분모는 디터미넌트 SI-A로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에서 전달함수 분모의 근을 폴, 극점이라고 불렀는데 폴이라고 불렀죠. 이 전달함수는 결국은 DS 이퀄 디터미넌트 SI-A와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디터미넌트 SI-를 0으로 만드는 그 S의 근은 결국 A의 아이겐밸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또는 이제 벡터 행렬 이런 과목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고유치를 구하라. 고유값. 그렇죠? 고유치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행렬 A가 있어요. 행렬 A라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2x2 매트릭스에서 이제 2차 비방 형식 간단하니까 계속 끌고 오는데 이런 걸 보면 이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라. 그 A 아이겐밸류를 보통 이제 그 수학 그 책에서는 보통 남다로 표시하는데 그 남다가 여기서는 이제 S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 행렬 A의 아이겐밸류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겐밸류 남다를 이렇게 정의하죠.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남다와 X 각각을 이 남다를 이제 아이겐밸류라고 부르고 X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죠. 아이겐밸류 아이겐은 원래 독일어거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독일어와 영어의 합성인데 아이겐은 독일어고 밸류는 영어죠. 원래 아이겐이라는 것은 이제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뜻이거든. 특성.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캐릭터리스틱 밸류 이게 맞는 말이죠. 캐릭터리스틱 밸류 또 캐릭터리스틱 벡터. 근데 나도 그 역사적 그 배경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고유치를 아이겐 밸류라고 독일어와 영어의 합성어가 된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겐 밸류 A의 고유치라고 그러고 X를 아이겐 벡터라고 부른다. 예. 근데 이제 공학에서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갑자기 얘가 떠오르진 않는데, 뭐 지금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자동제어에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할 때, 전달함수 분모를 구할 때, 행렬 A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것이고,
다 이제 많은 공학 문제에서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 고유치, 고유 벡터 문제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자, 남다 X AX 이퀄 남다 X를 만족하는 남다와 X를 각각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로 부른다. 이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정의죠. 그러려면 실제로 이제 X와 남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걸 넘겨보면 A-남다 X 이퀄 0. 그렇죠.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겐벡터 X를 구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A-남다의 인버스를 취해주고 곱하기 0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아이겐벡터는 0일 수가 없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0일 수가 없잖아요. 항상 아이겐벡터가 0, 0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답은 분명히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A-남다 i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죠. 인버스 오브 A-A does not exist.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남다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지. 왜 역행렬이 존재하면 아이겐벡터는 0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A-남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행렬식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A-남다 i의 역행렬 이꼴 뭐예요? 디터미넌트 A-남다 i 분의 어드 조인트 A-남다 i잖아요. 그렇죠? 네, 수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결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럼 이제 행렬 A의 아이겐밸류 남다는 디터미넌트 A-남다 이꼴 0을 만족하는 값 남다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딱 보면은 그 디터미넌트 남다 A-남다 이꼴 0이나 디터미넌트 Si-A 0 이꼴 0이나 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터미넌트 Si-A 이꼴 0을 만족하는 S가 결국 A의 아이겐밸류. 여기서 남다가 A의 아이겐밸류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여기서 남다를 S로 바꾼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좀 이게 좀 이제 예를 수학에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는 있죠. 이제 기계적으로 뭐 어떤 행렬이 주어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렬 A가 2x2다. 그럼 아이겐밸류 2개가 나오겠죠? 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2개. 남다 2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A가 3x3다. 그럼 아이겐밸류 3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겐밸류 남다와 남다2를 구했으면 이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다시 이 남다를 AX 있고 남다 X에 집어넣어서 요 아이겐벡터의 엘리먼트 2개를 또 구할 수가 있죠. 네. 남다1에 대한 아이겐벡터 X1. 네? 요거로부터 이제 아이겐벡터 X1을 구하고 요거로부터 이제 아이겐벡터 X2를 구하는 거죠. 남다1을 요 식에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X 엘리먼트 X 벡터 스테이트 벡터의 엘리먼트 2개의 그 성분 2개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게 남다1에 대한 아이겐벡터 X1, 남다2에 대한 아이겐벡터 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밸류는 뭐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여러분들이 좀 난감할 수도 있거든. 뭐 알겠는데 그런데 그럼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뭐 행렬 A에 대한 아이겐밸류 문제를 정의해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정의해서 뭐 남다 구할 수 있고 X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냐 도대체. 네. 그건 이제 실제 어떤 그 공학 문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2x2가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멘트가 4개잖아, 4개. 4개잖아, 4개. 그렇잖아요? 2x2니까 엘리멘트가 4개인데, 그러지 말고 이 행렬 A의 대표값 남다 하나를 구할 수 없겠냐, 스케일러로. 그걸 갖다가 이제 고유치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행렬 A는 지금 2x2니까 이제 엘리멘트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4개 귀찮다. 하나로 이거 나타낼 수 없냐, 이거야. 자, 지금 행렬 A의 지금 엘리먼트가 0, 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4개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단일한 어떤 밸류로 나타낼 수 없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고유값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행렬 A의 아이겐밸류라는 것은 어떤 그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여러 개의 그 행렬 요소를 갖는 그 행렬의 대표값이다. 대표값. 그 대표값을 이러한 순서를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정의에 따라서 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대표값이다.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의 대표값. 그러니까 행렬이 지금 보면 이제 0,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1이 있는데, 뭐 A2가 뭐 10이고 A1이고 뭐 마이너스 5다. 이럴 수 있잖아요. 0,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다. 그럼 이 네 개를 대표하는 스케일 하나는 뭐냐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고유치로 정의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 그걸 고유치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아이겐벡터는 뭐냐는 거야. 아이겐벡터. 아이겐벡터. 여기서 아이겐벡터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구했는데, 아이겐벡터는 어떤 방향이죠. 방향. 아이겐벡터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남다라는 것은 행렬 A의 이제 크기의 대표값이고, 이 행렬이라는 것은 그 벡터를 확장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x1, x2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n by 1 이걸 벡터라고 부르고, 이제 그 행렬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렇죠? 행과 열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상 행렬도 벡터죠. 사실은 행렬도 벡터거든. 근데 이제 컬럼이 그죠? 컬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쭉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컬럼이 이게 하나, 둘, 두 개 있는데 이거를 대표하는 방향은 뭐냐는 거지. 방향. 예,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이겐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행렬 A의 벡터가 지금 하나, 둘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2x2일 때. 만약에 3x3면 하나, 둘, 셋. 벡터가 세 개야. 그럼 그거의 대표 벡터는 뭐냐? 대표. 예. 하나로 좀 표시하고 싶다. 예. 그걸 아이겐벡터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아이겐밸류는 여러 개의 행렬 요소를 갖는 그 행렬의 대표값. 예. 그다음에 아이겐벡터는 여러 개의 벡터를 갖는 행렬의 대표 벡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실제 공학 문제에서 어떤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결국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남다 I 또는 디터미넌트 뭐 SI 마이너스 A 이꼴 0을 만족시키는 남다나 S를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전달함수의 분모액은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와 등가라는 걸 확인했다 그런 얘기죠. 물론 3장에서 다 한 얘기예요. 교과서 예제를 보면은 이제 그 입력이 하나이고 이제 n이 3.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스테이트가 3개. x1, x2, x3. 스테이트가 3개인 그 상태방 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3라면은 오리지널 미방이 그죠? 3차 미방이든지 또는 2차 미방 플러스 1차 미방의 열린 미방이든지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수 있죠. 만약에 n이 4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스테이트가 4개라는 얘기잖아요. 스테이트가 4개면은 입력대 출력이 4차 미방이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예제 많이 봤지만 투매스 시스템 그러니까 2차 미방 2개의 열린 미방 그러면은 각각의 1차 미방 2개에서 4차 열린 미방 그러니까 1차 미방 4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n이 4죠. 그럴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분모는 n이 3이니까 3차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3차 방식이라는 얘기죠. 3차 방식. 그래서 이걸 쭉 풀어주면 XS는 자 DS분의 DS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디터미넌트 SI-A죠. 분의 어드조인트 SI-A.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A가 3x3인 경우 나오는데 3x3 행렬 정도의 어드조인트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기출 문제 보면 이제 4x4까지 구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매스 시스템만 해도 벌써 그죠? 2차 위방, 2차 위방이니까 1차 위방, 1차 위방 두 개, 4개니까 벌써 A가 4x4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를 구하려면은 결국 4x4에 인버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태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의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결국 투매스 시스템만 해도 A의 행렬의 사이즈가 4x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x2는 뭐 이거 고등학교 수준이고 3x3, 4x4 정도의 그 어드 조인트를 구하는 그런 연습은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쭉 따라가 주면 결국 이제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XS는 이걸 쭉 연산해 주면 그죠? 여기 이제 초기치도 있고 그다음에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있는 거죠. 해주면 결국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쭉 이걸 좀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3x3니까 x1s, x2s, x3s 세 가지가 나올 거잖아요. 뭐 각각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결국을 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산을 해봐야겠죠. DS분의 분자가 있을 것이고 NRS가 있을 것이고 DS분의 또 이렇게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이게 N2S가 있을 것이고 DS DS분의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을 여러분들이 각각을 첫 번째 X1S를 역변환해 주면 역변환해 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부분무수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어요? X1T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요거의 역변환에서는 X2S를 구하고 요거의 역변환에서는 X3T를 구하고 X1T, X2T, X3T.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 3개에 대한 타임 도메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아웃풋이 X1이 아웃풋이었다. 그럼 그 YT는 이렇게 행렬 C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X2가 아웃풋일 수도 있고 X3가 아웃풋일 수도 있죠. 그 행렬 만약에 X1이 아웃풋이라면 C는 이렇게 이제 1, 0, 0 이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럼 가끔은 이제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조합으로서 출력을 잡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X1 플러스 X2가 출력 Y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건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역행렬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X1, X2, X3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대한 또 역변을 취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구했던 거 다른 것은 이제 그 2장에서는 이제 단일 변수에 대한 인버스 역변을 해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역변을 해주는 건데 결국 그 엘리멘트를 볼 때는 똑같죠 과정이. X1T, X2T, X3T 각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변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장에서는 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역변을 해줬다면 이제는 둘, 셋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 것 뿐이죠. 왜? 벡터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벡터니까 그런 거죠. 벡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라플라스 트랜스폼 솔루션은 뭐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 질문 없을까요? 일단 물론 질문 시간이 있겠지만 사회 10절. 그 다음에 사회 11절은 그 타임 도메인 솔루션 오브 스테이트 이퀘이션. 물론 사회 10절이 이미 그 시간 응답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하긴 했는데 일종의 그 여러분들 2차 미방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구했고 그다음에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의 조합으로서 타임 도메인에서 뭐 다이렉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죠. 그 개념과 유사한 건데 어떤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AX 플러스 BU 주어졌을 때 결국 요거의 솔루션이 뭐냐는 거죠. 타임 도메인 솔루션.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은 말 그대로 1차 열림 미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 1차 미방 한 개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예를 들까? 이렇게 이제 x.t equal ax
UT 플러스 BUT 이런 경우 이게 스케일러예요. 이건 1차 위방이잖아요. 1차. 그러니까 1차 위방, 그지? 1차 위방 그러니까 이제 1차 위방 한 개. 근데 이걸 여러 개로 확장한 것이 이거죠. 그죠? 예. 이럴 경우에 솔루션, 여러분들이 이 1차 위방 솔루션은, 예,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이 답이 뭘까요? 누가 답 얘기해 볼 사람?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되나요? 네. 그 자연응답, 강제응답의 개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응답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겠죠? 강제응답은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여기 U가, 물론 여기 초기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초기치를 뺐는데, 초기치를 통해서 우리가 C를 구할 수 있죠, C를. 예. 만약에 UT가 뭐 교과서 1이다. 그러면 이제 강제응답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강제응답이 되고, 이게 자연응답이 되는 거지. 그렇게 구할 수 있죠? 예. 이런 건 뭐, 1차 미방의 그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거의 읽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초기치 X0를 집어넣으면, X0 equal C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치가 주어지면 C 값도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건 이제 1차 미방인데, 1차 미방인데, 이 1차 미방의 연립이 이거잖아요. 네, 그걸 강조하고 싶거든. 네, 이걸 확장한 거잖아. 이렇게 확장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매트릭스로 묶은 게 결국 시스템 매트릭스 A, 그 다음에 인풋 매트릭스 B란 얘기지. 예. 그래서 이걸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장기처럼 이렇게 똑같이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의 역변환이 결국 이제 그, 자, 타임 도메인 솔루션 XT가 되는데, 요거 역변환을 다이렉트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텀이 있잖아요. SI-A 인버스 X0 플러스 SI-A 인버스 곱하기 BUS. 그렇죠? 예. 요거 역변환 합이 결국 X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4의 10절에서는 자, XS를 이렇게 엘리먼트로 예, 쭉 분해를 해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예. 펜이 어디 갔냐? 예. 요게 그렇죠? 요 XS를 그죠? XS를 좀 복잡합니다. 이걸 구해서 각각에 대한 역변환을 취해줬잖아요. 각각 X1S, X2S, X3S 각각에 대한 역변환을 취해줘서 그러니까 결국 X1T, X2T, X3를 따로따로 구했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했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이게 3x3라면 X1S, X2S, X3S를 구할 수 있잖아요. 각각을 역변환해주면 결국 X1T, X2T, X3T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각각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네. 이걸 뭘 의미해요? 스테이트 베리애블 X1T, X2T, X3T를 따로따로 역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역변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꼴이 되버렸는데 이거의 답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거거든. 네. 교과서에서 답을 딱 제시하고 있죠. 자, 이거의 역변의 답은 이겁니다.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 빼먹었거든. 예. 거긴 이유가 있죠. 예, 요걸 다루기에는 학부 수준을 좀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 근데 이거 개념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을 동원하면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1차 비방에 예를 들었는데 요걸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그죠? S 마이너스 A에 XS 이걸 BUS잖아요. 스케일러인 경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해주면 xs는 어떻게 돼요? si-a 인버스. 이건 결국 s-a분의 1이지. b us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대꾸해 보면 이해될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a가 스케일러고 x도 한 개, 그냥 단일 변수인 경우, u도 단일 변수인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요거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에 이제 역변화를 해주면 결국 xt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요거 역변화는 뭐예요? 그대로 봅시다. 아 물론 이 초기치를 빼먹었네요. 빼먹었는데 이걸 그대로 초기치까지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 역변환 s-a 분의 x0 이게 있고, 역변환 si-a 분의 1에 b u 이렇게 되죠? 예, 요거. 그러니까 1차 한 개인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자꾸 비교해 보라는 거거든. 근데 si-a분의 1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si-a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 A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A가 아니라 스케일러 A면 어떻게 돼?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그지? 정확히 똑같잖아요. 예. 근데 S-A분의 1을 갖다 S-A 인버스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역변하는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exponential at의 x0. 첫 번째 텀, 그렇죠? 이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걸 좀 이해하면 편한데, S-a분의 1 곱하기 US의 역변환이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이제 여기 쓰기가 좀 곤란한데, 결국 이제 그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써주면 a t 타우에 b에 u 타우에 d 타우에서 요걸 이제 인테그랄 해주는 이렇게. 요건 이제 결국은 이제 엑스포넨셜 좀 복잡합니다. u d의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si s-a분의 1의 역변화는 엑스포넨셜 at잖아요. us의 역변화는 ut예요. 그럼 s-a분의 1 곱하기 us 전체의 역변화는 그거의 컨볼루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장에 여러분들 저기 테이블에도 아마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는 게 특징 아마 테이블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두 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두 개 함수의 역변화는 각각 시간 함수의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 네, 이거죠. 요건 이제 단일 변수가 하나인 경우 한 개인 경우인데, 이건 이제 변수가 n 개인 경우잖아, n 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2x2면 변수 두 개죠. a가 3x3면 변수 세 개. 요거 대꾸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AT 대신에 스케일러 A 대신에 매트릭스 A가 올라와 있죠. 매트릭스 A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치도 한 개가 아니라 벡터. 콘볼루션 인테그럴에서도 익스포넨셜 AT-타워가 아니라 A 대신에 행렬 A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폼이 똑같잖아요. 예. 이해할 수 있죠? 폼은 형태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1차 미방, 단일 1차 미방에 대한 걸 이해하면 요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 베리얼 벡터, 스테이트 벡터로 이루어진 경우도 요 다이렉트 솔루션 폼이 일단은 그럴 것 같다. 이게 수긍 갈 거라는 거예요. 수긍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폼을 잘 보면 그렇죠? 여기 exponential at x0 대신에 exponential 행렬 at x0, 벡터 x0. 두 번째 파트는 자, 인테그랄 exponential at 마이너스 타우 bu 타우 대신에 exponential 행렬 a에 행렬 b에 벡터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는 행렬 a로 바뀌고, 그죠? 스케일러 단일 입력 u는 벡터 u로 바뀌고, b도 인프 매트릭스 b로 바뀌고 이런 것뿐이죠. 이렇게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폼이 물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많은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다이렉트 솔루션 폼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 요 솔루션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일차 미방, 단일 1차 미방에 대한 역변환 과정을 통해 보면, 예,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하고, 예, 두 번째 파트를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입력이 0이면 요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만약에 초기치가 0이면 뭐 XT는 요거밖에 안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응답과 강제응답 구분과도 다르죠. 예, 자연응답 앞부분은 자연응답, 뒷부분은 강제응답이 아니고, 예, 앞부분은 초기치에서 초기치 X0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인풋 U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 마치 이제 그 자연응답이다, 강제응답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첫 번째 파트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인풋 U가 0이면 요거밖에 안 남죠. 예. 네, 두 번째 파트는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만약에 초기치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그럼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다이렉트 솔루션 폼은 이제 끌어왔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익스포넨셜 AT 요거 참 난감하게 만다는 거죠. 행렬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지수함수 행렬을 짊어지고 있거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2t 이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잖아. 예, 뭐 시간 집어넣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다 익스포넨셜 이게 도대체 a 0, 1, 0, 1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예? 지수함수의 지수의 행렬을 짊어진 이걸 갖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이걸 또 풀어줘야 한다는 거거든. 예, 그 과정이 이제 교과서 예제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걸 정의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파이는 익스포넨셜 AT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시간 0일 때는 익스포넨셜 0은 0이잖아. 근데 이제 A의 엘리멘트가 만약에 2x2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I면 1, 1, 0,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익스포넨셜 0은 1이잖아. 1인데 행렬인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이고 자, 익스포넨셜 AT의 미분은 A의 익스포넨셜 AT가 되잖아요. 근데 그 미분값의 초기치는 이렇게 되죠.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A밖에 안 남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파이 결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제 A가 2x2인 경우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A가 2x2인 경우는 익스포넨셜 AT도 2x2다. 그건 또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엘리멘트는 A의 아이겐밸류 남다와 남다2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AT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2x2 엘리먼트가 이렇게 예. 첫 번째 엘리먼트는 K1의 익스포넨셜 람다 1t, K2의 익스포넨셜 람다 2t.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먼트, 4개의 엘리먼트가 모두가 아이겐밸류 남다1, 남다2의 지수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예제를 따라가다 보면 요 정도 문제는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 솔루션을 구할 때,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죠. 두 가지 방법. 4의10절, 4의 11절.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 4의 10절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1T, X1S, X2S, X3S 각각에 대한, 그렇죠? 예, 상태 변수, 예, 상태 변수,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그죠? 어, 쭉 풀어서 푼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DS분의 어드조인트 SI-A 곱하기 BUS를 풀어서 각각을 역변환해주면 되죠. 예.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 솔루션 4의 10절 내용이고 4의 11절 내용은 이 다이렉트 솔루션 이 폼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들이 이용하는데 문제는 핵심은 exponential at를 이걸 분해해 주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분해해 주느냐? 그 과정이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네, exponential at는 이렇게 남다와 남다 2의 아이겐밸류, A 아이겐밸류, A가 2x2 매트릭스라면 아이겐밸류를 2개를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exponential at의 이 상태 천이행렬의 각각 엘리먼트도 그 exponential lambda 1t, exponential lambda 2t의 조합으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앞에 이제 개수 K1, K2, K3, K4, K5, K6, K7, K8 이렇게 8개의 이제 미지수가 남는데 미지수 8개인데 초기치 상태 천이행렬의 초기치에서 또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조건이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K1에서 K8까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아마 교과서에서는 요 입력이 0인 요 앞에 본 요 부분만 구하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네, 입력만 주어지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이렉트 솔루션을 구하는 건데 보통 이런 내용은 그 대학원 과정 그 리니어 시스템, 선형 시스템 과목에서 주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상태 천이행렬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exponential lambda 1t, exponential lambda 2t의 조합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그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보면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그 오리지널 방법은 이렇게 이제 그 similarity transformation을 해가지고서 이건 사실 우리 교과서에 5회 8절에 나오긴 해요. 왜 나오는데 근데 스킵입니다.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이걸 이제 이게 정통이란 얘기지. 아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를 exponential at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였는데 첫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트릭스 A의 사이즈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그 similarity transformation 여기 이거 틀렸다 그죠? transformation 틀렸죠? 예. 유사 변환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유사 변환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죠. 그 과정을 쭉 써놨거든.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예. exponential at는 p exponential lambda t p 인버스다. 근데 p는 뭐냐?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다. 익스포넨셜 남다 t는 뭐냐? 이 남다는 예,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지수함수다. 이렇게 대각행렬이. 나머지는 0이에요. 0, 0. 이렇게 됩니다. 예. 결국 exponential at를 다시 얘기하지만 예, p의 exponential lambda t p 인버스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깔끔하죠.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뭐 간단히 시작했으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 그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이렇게 ax 이퀄 남다 x였죠. 그럼 아이겐밸류 남다와 남다 2, 예를 2x2면 남다와 남다 2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구했어요. 그럼 이제 남다 1에 대해서 x1, 남다 2에 대해서 x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로 행렬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ax 이퀄 이 부분은 x1, x2에 남다와 남다 2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폼을 한다는 거죠. AP 이퀄 P 남다. 남다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 남다. P는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 A로부터 아이겐 밸류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죠. P는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남다는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진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 만약에 A가 2x2다. 어떻게 될까요? 남다와 남다 2가 있을 것이고 아이겐 벡터 x1, x2가 있겠죠.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될까요? P는 x1, x2 이루어진 아이겐밸류 매트릭스. 남다는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아이겐밸류를 대각 성분으로 갖는 이런 이제 아이겐밸류 매트릭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구하면 자 A의 임의의 매트릭스 A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P 인버스 양변에다 P 인버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겐밸류 매트릭스는 P 인버스 AP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네. 어떤 임의 A
임의의 행렬 A가 있을 때 아이겐벡터를 구했으면 아이겐벡터 매트릭스 P를 구할 수 있고, P 인버스 AP 해주면 자, 이렇게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지는 아이겐밸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요거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물론 이거 시험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근데 요거 이제 요, 타임 도메인 솔루션을 다루다 보니까 exponential AT를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 이렇게 정통은 이겁니다. 정통은. 그래서 근데 이것도 문제죠. 어떤 임의의 행렬을 P 람다 P 인버스로 분해할 수 있다. 이걸 갖다 이제 보통 이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고유가 분해라고 그러거든. 고유가 분해라고 해요. 근데 요거에서 A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exponential AT는 P 람다 대신에 exponential 람다 T, 그다음에 P 인버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만만치 않죠. 이거 넘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수학적인 시오림이거든. 이게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케일리 해밀턴 시오림인가 그런 시오림이 있어요. 그 시오림을 이용하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행렬 A가 줬을 때 exponential AT를 exponential 람다 T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람다는 람다와 람다 2의 대각 행렬이다. exponential 람다 T는 exponential 람다 1T, exponential 람다 2T의 대각 행렬이다. 그러면은 전장에서 요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 일종의 뭐 수학적 아름다움, mathematical beauty라고 하거든.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 예. 별로 그렇지 않나? 예. 이거 보고서 어떤 수학의 정교함을 느꼈다면, 예, 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선형대수의 어떤 그 정교함, 수학적인 세계의 그런 어떤 그 보통 매스메티컬 뷰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뭐 풀면서, 자, 스테이티케이션으로부터 타임 도메인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라플라스 역변화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이렉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뭐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예, 사장은 여기까지고, 이제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볼게요. 뭐